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빅도. 저는 이 책. 저는 피비입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1회 재미중독자 연말 시상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많았어요. 저희가 지난 11월 25일에 작년 가면 무도회에 이어서 재미중독자의 두 번째 파티 연말 시상식을 개최했었는데요. 시즌 3까지의 저희 재미중독자 게스트로 출연하신 분들을 모셔서 함께 음식과 술을 나눠 마시고 또 저희가 준비한 몇 가지 상을 이제 게스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다하여 플러스 재미 맞아요.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피비님이랑 이책님 이제 연말 시상식을 개최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네, 빗도님도 같이 개최하셨죠. 그쵸.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어떠셨나요, 이책님은? 우선은 저는 저번 가면 무도회보다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 왜냐면은 일단 인원이 2배가 왔잖아요. 맞아. 저희가 몇 명이었었죠? 작년 가면 무도회 6명이었는데 올해는 1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빼고? 네네. 2배가 됐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파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되게 부족하긴 하지만 확실히 작년보다 이게 일손이 많이 필요함을 느끼고 약간 더 욕심을 내서 이책님이 저번 녹음 때 네. 우리가 20대 후반에도 놀려면 욕심을 부려야 된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욕심내서 내년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게스트분들 더 많아질 텐데 그리고 그쵸. 제가 그 사이에 좀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저희 연말 시상식 했다고. 근데 참여 안 하셨는데 여기 오고 싶다고 해주신 분들이 꽤나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내년은 진짜 조금 더 성대하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욕심이 또 생기네요. 저는. 또 욕심이 생겼어요? 네,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그리고 되게 미흡했잖아요. 막 기기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그쵸. 것도 진짜 완벽하게 하고 재미 중독자 파티 위원회를 모집을 해가지고 약간 봉사 느낌, 볼런티어 느낌으로 해서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완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냅 사진 작가도 저는 사실 모시고 싶거든요. 좀 네네. 돈을 투자해서. 네네. 그런 것들. 맞아요. 근데 저도 내년에 어떻게 하냐 이것도 있는데 올해가 너무 즐거웠어요.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2배가 되니까 그냥 얼굴만 마주봐도 너무 즐거운 거 있잖아요. 네.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런 느낌. 피비님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파티 컨셉이 연말 시상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컨셉으로 잡은 이유는 이제 그동안 시즌 3까지의 게스트분들에게 좀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진짜 해보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 유니크한 사람들이어서 진짜 별들의 잔치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파티가 완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참여 안 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저희 연말 시상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책님, 잼중 연말 시상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네네. 네. 저도 제가 그럼 간단한 정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1회 재미중독자 연말 시상식은 서울의 한 스튜디오를 대관하여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올 나잇으로 진행했습니다. 호스트는 이책, 빗도, 피비, 재미중독자 진행자들이었고 재미중독자 패밀리 13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AI 같아요. 네. 총 2부 구성이었고 1부에서는 게스트 입장, 웰컴 키트 증정, 드레스 코드 점검이 있었고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호스트가 준비한 연말 시상식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댓글상, 베스트 드레서상, 친해지기 바라상, 베스트 조회수상, 그리고 재미 중독자상까지 총 5개의 본상이 있었고 상을 수여하지 못한 분들께는 서브상으로 섭섭상을 드렸습니다. 섭섭하시잖아요. 또 안 가져가면. 수상자 분들께는 상장과 트로피를 드렸고 수상자의 수상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처 참석하지 못한 재미중독자 패밀리분들 아마데우스님, 개시민님, 빡센님, 구루미님의 축전 영상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시상식 애프터 파티로 파자마 파티를 했는데요. 편한 복장으로 미니게임도 하고 335 대화도 하고 음악도 들으면서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네, AI 완료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그러니까 뭔가 키워드들이 되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네네. 일단 웰컴 키트. 저희가 오시자마자 웰컴 키트를 딱 거기 약간 바 같은 데다가 깔아놨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좀 재미중독자 굿즈 만드는 거에 약간 요즘 심취해 있어서 저번 재미중독자 양수리 MT 때는 네네. 재미중독자 티셔츠를 만들어서 제작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티코스터, 재미중독자 티코스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오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피비님의 아버지께서 협찬해주신 제주도 못난이 귤인데 맛은 엄청 좋은 거기다가 맞아요. 이름과 얼굴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가지고 놔뒀고 그쵸. 또 저희가 뭐 드렸죠? 초콜릿. 초콜릿이랑 그리고 네임택을 이번에 만들어서 맞아요. 그 항상 청룡 영화제 같은 데 가면은 의자에 붙어 있잖아요. 이름 같은 거. 땡땡땡님 이렇게 피비님, 빗도님 이런 식으로 네임택을 만들어 드렸죠. 맞아. 근데 그 되게 뭔가 저는 어쨌든 오신 분들한테 약간 대접하고 싶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우리는 하인 신화 스타일인가 봐. 뭔가 너무 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들이 우리가 준비한 거 행복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피비님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런 네임택도 다 만드셨잖아요. 피비님이. 그러니까요. 풀칠을 덕지덕지 해가면서. 잘 만드시던데요? 그래요? 빠르게? 손이 빨라요. 근데 그거 있어서 되게 반응 좋았어요. 왜냐면 거기 오신 분들은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딱 이름 보고 딱 그래서 웰컴 키트가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앞으로도 이렇게 파티하면 웰컴 키트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 김에 굿즈도 점점 양을 늘려가는 게 어떨까. 그렇죠. 요런. 그리고 나중에 혹시 갖고 싶으신 분들은 파티에 참석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가면 무도에 이어서 올해도 드레스 코드에 엄청 신경 썼잖아요. 저희 파티의 핵심이죠. 그렇죠. 사실 드레스 코드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드레스 코드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또 인비테이션 카드를 다 보내드렸는데 거기 진짜 다른 것들에 대한 글씨는 한 9포인트였는데 의상을 꼭 제대로 준수해서 입고 오세요. 아니면 입밴 당합니다. 이 관련된 문장을 거의 15포인트로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빗두님이 특히 그 드레스 코드에 엄청 엄격하시잖아요. 또 예시도 딱 막 전소미 드레스, 뭐 고현정 드레스, 이영애 드레스, 막 그런 것들 이제 쫙 남자분들은 정장, 이병헌 정장, 뭐 이도현 정장 이런 거 딱 예시로 해서 예시대로 갖춰 입고 오시라 진짜 강조를 했는데 저는 정말 감동받았잖아요. 진짜 모두가 진심으로 입고 일단 우리부터가 진심이었고요. 우린 당연해요 이제. 또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연말 시상식에 걸맞는 의상들 입고 와주셔가지고 베스트 드레서상이 아주 쟁쟁했습니다. 맞아요. 최종적으로 베스트 드레서 상은 네 땡감님이라고 이제 전총조 코스프레를 하고 오신 네 땡감님이 받으셨는데 땡감님은 이제 약간 저희 항상 행사는 동반 1인이나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잖아요. 네, 저희는 늘 동반 1인으로 해서 재미중독자 패밀리가 될 잠재력을 가진 자들이 이제 참석을 하죠. 네, 그리고 그 자격으로 처음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타시게 됐고 그런데 이제 너무 잘 입고 오신 분이 많아서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 혹시 생각나시는 그 패션 씬에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그 누가 뭐래도 모니카랑 동킹. 그렇죠. 모니카 동킹이 모니카님도 그 이제 잠재적 그 게스트 분의 자격으로 오셨죠. 저번에 MT에서 저희 재미중독자 패밀리가 되셨죠. 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분 다 무슨 공주님인 줄 알았어요. 샵 사이다에서 옷도 핫한 거 사셔가지고 너무 핫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웃겼던 게 징징이님이 갑자기 담요를 찾으시더니 너무 추워 보이신다고 너무 헐벗고 계셔가지고 징징이님 참 사려 깊어. 너무 맞아요. 사려 깊으세요. 또 유리장 깼을 때 징징이님이 또 청소기로 도와주셨다며요. 너무 스윗해요. 땡스 투 징징이. 땡스 투 징징이.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화끈하게 노출 시상식 원래 여배우 하면 뭡니까? 드레스죠. 근데 아메리칸 스타일이었어. 약간 홈파티. 그 과감하게 실루엣을 드러내셨다. 이게 그분들 둘 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 드레스룸을 간이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갈아입으시고 과연 이대로 나가도 되는 것일까? 고민을 한참 하시고 막 계속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그걸 벗어야지 너가 주인공이 된다. 그 위에 저지 벗어라. 저지를 입으려 했어요? 저지를 입으려고 했어요. 진짜 혼나야 돼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벗고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벗기고 벗어라
하고 바뀌고 음. 나와서 그 두 분이 공주님처럼 그 시상식을 아주 화려하게 밝혔. PB 너무 잘했어요. 그 뒤에 그 여성분들 케어를 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PB 가. 그분들이 그렇게 핫하게 만들어주셔서 그게 진짜 연말 시상식 같았어요. 맞아요. 그분들이 기선을 딱 제압해주셨어요. 그 여인들이 기선을 제압하셔가지고 진짜. 근데 그 옆에 전청조 코스프레가 있어서 마치 전청조가 그 거느리고 온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베스트 드레서상은 땡감님이 타셨지만 그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답니다. 땡감님이 진짜 전청조 코스프레를 하셔서 검은색 옷에다가 그 선글라스에 이게 선글라스에다가 북슬북슬 털 같은 것도 해. 제대로 하고 오셨어요. 코스프레를 하신 분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재미중독자 파티에 패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셨다. 오, 그러니까 누군가를 코스프레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 그쵸. 그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고 저는 또 남성분들도 저 사실 기대 안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또 멋있게 입고 온 거예요. 정말 또 언급도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라마님의 머리. 아니 라마님이 저는 샵 갔다 온 줄 알았어요. 라마님 머리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만지고. 그러니까 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만져가지고 최대한 멋있게 그리고 자기가 졸업식보다 더 멋있게 하고 왔다고. 저 솔직히 말하면 라마님이 좀 일찍 오셨잖아요. 네. 되게 사실 좀 불안해했잖아요. 저희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추리닝에 청바지 입고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절대 금지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초대장에. 근데 라마님 보고 보자마자 됐다. 됐다. 맞아요. 이 파티 성공이다. 약간. 맞아요. 저는 그래서 남자 측에서는 약간 여자 측에서 동킹님이랑 이제 모니카님이 있었던 것처럼 라마님이 남자 쪽에서 약간 기선을 딱 잡아줘가지고 완전 남자 배우처럼 그쵸. 완전 딱 정장. 맞아. 그것도 헌칠하시잖아요. 춤도 잘 추시니까. 춤은 안 췄지만. 아 맞아요. 아쉬워요. 다음에 좀 무례하게 좀 부탁드려야겠어요. 저 이번에 너무 바빠서 맞아. 저희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 무례할 틈이 없었어요. 좀 무례해야 돼요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인데. 맞아. 그리고 또 그 남자 게스트분 중에 낙동님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패션 하면 낙동님이죠. 저는 낙동님 보고 만세를 외쳤어요. 만세! 만세! 진짜 만세를 외쳤어요. 정말. 아니 진짜 이게 너무 유니크해요. 레드 가죽 셋업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그거잖아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레드 카펫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소화하기 힘든 레드 옷으로 입고 오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아하. 느낌의 충격이었냐면 다른 막 연예인들 그냥 막 정장 입고 멋있게 입잖아요. 약간 패셔니스타 GD가 나온 느낌? 그거 맞아요. 알아요? 그 이효리가 맞아. 뭔지 알죠? 그 다른 사람들 드레스 입을 때 딱 달라붙는 그 오피스 룩에 체크무늬 옷 입고 치마 입은 거.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패션 전공자다. 시상식 하면 이렇게 좀 변주를 줘야 된다. 이런 느낌? 혼자 다른 세계에 계셨어요, 진짜. 그래서 땡감님이랑 그 낙동님이랑 되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또 고개를 숙이고 거수 방식으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베스트 드레서를 추첨을 했는데 한 표 차이였어요. 낙동님이랑 땡강님이랑. 참 재밌었죠. 그 외에도 정말 다 나름 각자의 그 캐릭터성에 맞게 신경 써서 옷 입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었답니다. 그렇죠. 이번에 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나 이런 것도 좀 해볼까요? 이번에 파티 연말 시상식 때 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 저는 뭐랄까 이 파티에서 좀 걱정이 됐던 게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13명을 컨트롤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3명이. 맞아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막 준비를 진짜 철저하게 로봇처럼 한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제가 가장 뭔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뭔가 우리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들끼리 자생적으로 놀 때 그러니까 너무 되게 후추 박사님이랑 무술가님께서 엄청나게 도움 많이 주셨죠. 맞아요. 그게 되게 좀 인상 깊어요. 우리가 뭔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들끼리 약간 무리지어서 이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 게 이 우리가 생각하는 파티가 이런 건가? 약간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우리가 파티고 사람들 잘 모았다. 그냥 이런 느낌? 맞아요. 저도 그 생태계가 생긴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맞아, 재미중독자 생태계. 맞아. 그래서 무술가님이랑 후추 박사님은 사실 지난 가면 무도에도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파티 참석이시니까 딱 아시더라고요. 고인물처럼 왔어. 맞아요. 이번에 보드 게임 하나 딱 들고 오셨잖아요. 내가 뭘 하면서 즐겨야겠다 이 파티에서 자세가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 그러니까요. 저는 그 기존의 파티에 참석했던 분들과 함께 어느 정도 그 생태계가 꾸려진 것도 인상 깊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파티를 즐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그 짜자님이라고 맞아요. 선생님 뭐였죠?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그 편에 나오셨죠. 그 편에 나오시는 짜자님이 계신데 진짜 참 순수하시잖아요. 짜자님 그쵸, 다른 캐릭터. 사람들은 다 막 막차 타고 이렇게 몰래 눈치껏 갔는데 짜자님은 저희랑 같이 퍼즐러 자느라 눈 떴더니 있었잖아요. 다 같이. 너무 순수하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최후의 1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전 너무 웃겼던 게 짜자님이 처음에는 정말 수줍으셨는데 점점 흥이 오르셔서 애프터 파티 때 갑자기 자신이 목소리를 내어서 내가 디토를 추겠다. 이거는 정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짜장님이 스스로 흥이 오르셔서 갑자기 디토를 틀으시더니 디토 맞아요. 춤을 완곡을 추셨어요. 그래서 마치 저희가 일진이 시킨 것 마냥 근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는 거. 않았어. 그냥 혼자 추셨다는 거. 전 짜장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심지어 짜장님은 갑자기 그날 이제 끝나고 학교 시험 문제 내야 된다고 기말고사 와서 저희가 그 애들 좀 불쌍하다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퍼질러 놀고. 저는 그 말도 인상 깊었어요. 그 짜장님이 베스트 조회수상 그거 맞아요. 타셨잖아요. 맞아요. 그 에피소드가 가장 조회수가 높아서. 근데 그 엄청 어리둥절해 하시면서 기뻐하시기보단 자기 학교의 학생들이 들었으면 어떡하지를 고민하는 모습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참 약간 뭔가 현실에서 벗어나서 온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참새님이랑 그리고 참새님 걸프란드님도 오시고 작곡이차님. 작곡이차님 같이 오셨죠. 네, 오셔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추비님도 이렇게 또 귀엽게 오셔가지고 마치 전청조의 팻 느낌으로 맞아. 토끼 모자 쓰고 곰돌이 모자 그것도 또 샵사이드에서 산 거예요. 추비님이 좀 빨리 가셔서 좀 아쉬웠어요. 다음 날 일정 때문에. 저번에 MT 가서 추비님이 신나게 노시는 거를 봤기 때문에. 추비님이 최후의 1인이었죠 그때는. 그때 MVP셨잖아요. 아니 샵사이다 계속 저 광고에 떠요. 구글 그거에. 파티 광인 줄 아나 보다. 파티광들이 이번에 샵사이다를 아주 쌍쓰리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연말 시상식이 이번에 1회였잖아요. 그래서 2회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2회, 3회 계속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컨셉이 있는 파티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느낀 게 제가 파티에 좀 중독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작년에 재미 중독자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번에 한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재밌는 기획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연말 시상식을 딱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막 에너지가 소진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뭐 하지? 그 말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 분은 또 미래를 생각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앞으로 하고 싶은 파티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피비님 아이디어 뱅크시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샘솟죠 항상. 그러니까요. 가면무도에도 피비님 아이디어였어요. 맞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연말 시상식 파티 했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장소가 조금 그 홀 같은 데가 조금 작아가지고 뭔가 이제 게스트분들이 이제 13명이나 꽉 차서 앉아 있으니까 저희가 뭔가 이렇게 침투해서 말도 이렇게 걸고 뭔가 밍글링 하기가 조금 살짝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왁자지껄하게 서로가 좀 교류를 많이 하는 느낌을 내고 싶어서 야외로 공간을 한번 이동을 해보고 싶고 제가 생각한 컨셉은 약간 숲속의 요정 컨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요정이나 아니면 고블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분장을 하고 티를 이렇게 따라드리는 거예요. 숲속에서 티타임을 가지는 이게 그런 제가 느낌? 종족별로 이렇게 네. 입고 네. 그래서 뭐 고블린 한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티 따라드리고 스콘 같이 먹으면서 이제 도란도란 얘기하는. 좋네요. 좋다. 비토님은요? 저는요. 이책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 좀만 더 고민해 볼게요. 저는 저희 회의 때도 나왔는데 나는 솔로 특집. 골치 아파요 벌써. 나는 재미 중독자 나는 솔로 특집. 그걸 해보면은 어떨까? 그러니까 저희 재미 중독자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근데 패밀리 분들 중에 여성분들만 좀 많고 남성분들은 솔로가 별로 없어요. 솔로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약간 속이고 약간 그날 하루만 약간 속이고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솔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컨셉을 잡기 나름일 것 같은데 페이크 다큐를 해도 재밌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일단 여성분들 생각을 하면서 만든 기획인데 나는 솔로 그 포맷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현실에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솔로가 여성 솔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여성 좋아할 수도 있죠. 저희는 또 성적 그런 것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성 솔로 특집을 해가지고 전 무조건 여성분 책 고를 겁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포맷을 갖고 와가지고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네. 언제 또 해보겠어요. 맞아. 저는 또 아이디어는 되게 많은데 일단 가장 해보고 싶은 건 내년엔 저희가 계속 미뤄두었던 가을 운동회. 피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진짜 사람들 많이 모아서 진짜 찐으로 우리 막 그래서 저는 약간 원하는 거는 진짜 이 가을 운동회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커지면 진짜 여기서 부스 운영할 사람 모집하고 막 퀴어 퍼레이드에서 부스 모집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집하는 거야. 여기서 뭐뭐 파실 분 막 이런 그러니까요. 주변에도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아예 진짜 운동장 하나를 빌려서 거기 막 사람들 막 핫도그도 팔고 회오리 감자도 팔고 그래서 우리가 좀 닭꼬치도 팔고. 그런 것 좀 할 수 있게. 야, 우리가 먹고 싶어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거기서 미니 타투 하고 마치 그냥 어떤 파티 같이 진짜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페이스 페인팅 하고 하나의 우리가 페스티벌을 만드는 거죠.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운동장 하나 빌려가지고 맞아요. 박도 터트리고 1박 2일로 해서 밤에는 큰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영화 보기 하고 너무 좋죠. 텐트 치고 학교를 빌리고 싶다. 학교 짜자님 짜자님 신입이에요. 짜자님 부탁해요. 또 장기자랑 때 디토 추시고. 뒷도 갑자기 왜 추신 걸까요?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근데 전 아직 기억이 나는 게 빗도님이 그때 좀 뒤쪽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누워서 와 하는데 진짜로 일진이 춤춰봐 시켰던 것처럼. 친구야 좀 쳐봐. 친구야라고 그러잖아. 아니, 여자야 이렇게 그러잖아요. 잘하시네요. 그게 좀 맞아요. 운동회 해야죠. 그렇죠. 날 좋아지면 꼭 한번 준비를 해서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시상식에서 넘어가서 이제 주제 토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번 또 느낀 게 이 재미중독자 파티가 이제 연례 행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축전 영상을 이번에 보면서도 내년에 만나요 이렇게 내년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맞아요. 내년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를 이제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생겼구나. 이 파티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싶어서 참 기뻤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파티에 목숨을 걸지? 파티가 즐겁긴 한데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파티가 재밌고 계속 하고 싶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빅터님? 개고생이죠. 그렇죠. 파티? 제가 나중에 그 오늘 책 선정한 이유랑도 조금 연관이 되긴 하는데 사실 파티 끝나고가 진정한 파티 시작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파티 끝나니까 앞으로 어떤 파티 할지 얘기도 하고 이 감정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그 감정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여운? 그때 좋았지. 또 하고 싶다. 이게 중독이 계속 되는 거죠. 약간 마치 다단계처럼. 그러니까 점점 그런 이유로 이제 파티에 목숨을 걸게 된다는. 파티 끝나고 너무 좋았다. 약간 우리 너무 잘했다. 수고했어라는 그 감정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빗도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 저희 재미중독자 파티만의 그 감정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 특히 빗도님이 그게 가장 심하신데 제가 업앤다운이 좀 심하죠. 초반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획할 때 이제 뭔가 파티를 슬금슬금 이제 여름 지나면 하고 싶어져요. 가을 되면은 파티 해야지 하면서 기획할 때는 되게 높아요. 흥분도가 높다가 이제 파티를 준비할수록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막 초대장 보내면 이제 흥분이 최고치에 올라갔다가 파티 전날 준비하면서 파티 전날까지가 쫙 내려가죠. 급격히 내려가지고 전날 무조건 한번 시무룩하고. 맞아요. 전날 끝까지 찍고 우리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드레스 잘 같은 해올까? 거 드레스 코드 한번 입을 때 또 현타 한번 오시고. 그렇죠. 불안하고 현타 왔다가 사람들이 한 명, 한 두 명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치솟고 이제 딱 행사 딱 할 때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끝나면서 또 다시 평온하게 내려오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 파티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다 또
딥소니한테 전해서 징징거리고 한 번 더 눈물 쏟고. 이번에 빅도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또 다 같이 또 열심히 했죠.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파티에 중독된 이유가 파티가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 희노애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저는 그리고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파티하고 사람들이 너무 파티 너무 좋았어. 꼭 이렇게 카톡으로 남겨주시잖아요. 막 라마님도 좋았다고 해주시고 다 막 너무 심지어 징징이님도 행복했다고 하셔가지고 카톡으로 남겨주셔가지고 되게 뿌듯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대놓고 대접을 할 수 있는 오버해서 대접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는데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 들었고, 저는 파티를 하면 할수록 저 받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나는 뭔가를 준비해서 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여 있는 거겠죠. 금묵자흑.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네. 계속 열고 매년 굿즈를 줘야 된다. 맞아요. 초콜릿 하나라도 더 줘야 된다. 빗도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그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또 대놓고 주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리고 한 명씩 주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다 떼거지로 모여서 모아놓고 다 이렇게 있어 보이게 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약간 가볍고 경쾌하고 재밌게 뭔가 대접하는 느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느낌이 딱 파티가 아닌가. 맞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피비님은요? 그 제가 파티를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매년 목숨을 걸게 되는 이유는 저는 그게 좋아요. 각자 일상이 있잖아요. 서로 네. 다른 일상이 있다가도 뭔가 매달 며칠 파티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딱 그날을 바라보고 뭔가 좀 달려오는 그런 느낌. 그쵸. 예를 들어 뭐 모니카님도 이제 캘린더에 저장을 해놓으시고 옷 구매하시고 그쵸. 계속 또 파워 제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단계별로 다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그녀도 진심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 메디치 가문이 약간 그 초석이 바뀌었잖아요. 맞아. 말씀드려야 돼요. 맞아요. 진짜 저희가 메디치 가문을 구한다고 좀 저번 회차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일단 참석하신 모든 저희 게스트분들한테는 인비테이션을 보냈는데 시간이나 뭔가 사정상 못 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두 분께서 저희한테 참여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3만 원씩 걷었는데 그거를 그냥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저희 1대 메디치로 임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0대 메디치는 있어요. 누구죠? 사자님. 이름을 아주 똑바로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저희 사자가 4개예요. 그래. 저또 3개 아니에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4개예요. 역시 떡순이 말 들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좀 한번 나중에 확인하고 확인해볼게요. 아니면 편집해 주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자님이 항상 맞아요. 진짜 키다리 아저씨처럼 후원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그쵸. 0대 메디치는 이제 누가 뭐래도 사자님이고 네. 이제 1대 메디치로 남녀 두 분이 부상을 했죠. 그래서 미니님이랑 미니 밤빵님이에요. 죄송합니다. 미니 밤빵님이랑 그 까치님 준우님으로 해요. 아니 준우님이 또 까치님이라고 저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피크닉 때 참여하셔서 재미중독자 패밀리가 되신 분인데 그분은 준우예요. 근데 그래서 본인은 까치라고 하셔서 우리는 그냥 준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마치 무한도전에서 형돈이가 형돈이인 것처럼. 재미중독자 최초 본명. 준우. 그래서 두 분이 또 고맙게도 그 돈을 보내주셨죠. 저희 근데 약간 그런 거 해야겠어요. 팬클럽 가입하면 막 연말별로 막 그런 축전 같은 거 잘 지내셨는지 보내고 막 선물 같은 거 굿즈 같은 거 막 참석 안 해도 보내잖아요. 이런 메디치에 임명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좀 약간 명절이나 이럴 때 좀 챙겨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메디치 상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좋아요. 일단은 그 0대 1대 메디치는 저희가 좀 챙기자고요. 좋아요. 메디치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많은 메디치 분들을 모집합니다. 원래 초대 메디치는 항상 또 극진히 챙겨야 되는 거 그쵸. 알죠? 0대 1대 아주 중요하죠. 초석을 쌓으신 분들이기 네. 때문에. 맞아. 그래서 이제 메디치 가문 분들도 계셨고 그렇게 뭔가 다들 자신의 일상을 살면서 이 파티를 신경을 써주고 뭔가 이렇게 바라봐주고 있는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서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매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너 왜 파티를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파티의 여왕님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너 그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유전이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파티가 약간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를 느낀 게 파티의 여왕님이 우리 어떻게 했는지 레퍼런스를 물어보셨어요.
이거 정말 크나큰 어. 영광인데요? 레퍼런스 물어보시고 어떻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고 무슨 게임을 했고 어떤 옷을 입고 드레스 코드를 우리도 정해야 되나? 파티 여행에 가서 레퍼런스를 물어보셨어. 그래가지고 오. 그 동킹님, 모니카님 보여주고 예쁘다고 하신 거예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파티의 여왕님의 드레스 코드도 너무 기대가 돼요. 전 무서워요. 네. 거기까지 상상을. 네, 그래서 감정에서부터 유전까지. 어, 우리는 그렇네요. 파티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광대야. 우리는 너무 광대. 저 너무 광대해요. 근데 저 문득 생각이 난 게 우리가 파티에 중독된 이유는 피비님 때문이에요. 맞아요. 왜요? 피비님이 초석을 깔았어요. 피비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날 가면 무도회 하고 싶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 파티를 좋아하죠. 저는 가면 무도회가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미친놈이어가지고 이책이랑 빅터가 여기는 아이디어를 내면 실현이 되는 공간이에요. 아, 맞아요. 그게 또 저희가 파티를 좋아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것들을 하느라 바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파티는 진짜 처음부터 저희가 끝까지 다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또 뭐 그냥 즐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관을 만들고 부담감도 없고. 그래서 이게 한국이 사실 파티라는 개념이 잘 없기는 하잖아요. 어. 외국은 뭐 음. 홈파티 이런 거 많이 하지만은. 맞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약간 미친놈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저 갑자기 그거 하고 싶었어요. 피비님이 말한 진짜 숲속 너무너무 막 야외 결혼식 하는 거 같은 그런 예쁜 곳을 골라서 긴 탁자 두고 앨리스에서 나온 티파티처럼 그니까요. 진짜 우리가 해요. 내년 봄에 해요. 파티에 아 근데 제가 꽃가루 알러지가 좀 심해요. 제가 알레르기 약드릴게요. 저희는 고블린 같은 걸로 저는 고블린으로 분장을 할게요. 아 좋아요. 근데 그럼 고블린이 힐 해주는 건가요? 아니요, 고블린으로 분장을 해서 약간 뭔가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녹아들어서 진짜 그 숲속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을 내요. 저는 그럼 그 고블린을 좀 키우는 그 숲속의 터줏대감 푸근한 할머니로. 아니 안 돼요. 인간이 아닌 걸로 해야 돼요. 그래요? 저 사냥꾼 알고. 사냥꾼 왜 괜찮아요? 지금 사냥꾼이 웬 말이에요? 왜요? 사냥꾼이 안 돼요? 오면 안 되죠. 숲에도 사냥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고민 좀 해볼게요. 아니면 장작 패는 사람. 행인 지나가는 행인.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가 왜 파티에 목숨을 거는지에 대해서 감정부터 유전까지 네. 얘기를 해봤는데 참 이렇게 보면 각자 느끼는 파티의 매력이 정말 다 다른 것 같고 파티의 매력이 무궁무진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파티를 한번 정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파티는 땡땡땡이다. 각자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책님 파티는 뭐다? 파티란? 파티란? 저는 파티는 숙면이다. 제가 요즘에 바쁘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잠도 잘 못 자고 피비님은 밥도 잘 못 챙겨 드셔가지고 네. 살도 빠지시고. 피골이 상접했어. 이거 혼나야 돼. 예전에 이책님 혼냈는데. 이책님은 못 따라가요.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사실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런데 저는 파티를 딱 하면은 진짜 숙면을 취한 것처럼 개운해요. 뭐랄까 그 감정의 찌꺼기 같은 게 싹 내려간 느낌?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그렇죠. 네. 칭찬인데요. 네, 극찬인데요. 아무튼 이번에 그걸 확실히 느꼈고 이게 인원이 늘어나니까 더 재밌고 맞아.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이거를 기대하고 와가지고 충분히 즐기고 가는 걸 보니까 저도 이런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참 숙면을 취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파티가 그냥 즐거운 것뿐만이 아니라 제 삶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피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파티란 광기다. 광기를 이제 합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그 광기가 있어야지 재밌어요. 맞아요. 제가 그 많은 이번에 그 파격적으로 옷을 입고 오신 여성 게스트분들에게 제가 엄청 가스라이팅을 했죠. 미치광이처럼 입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맞아. 한 번 할 거 제대로 해라. 제가 제가 어떤 옷을 이렇게 후보지를 줄 때마다 아니 부족해. 계속 부족해. 이렇게 하다가 합격을 한 옷들이 그런 옷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파티는 미칠 수 있는 시간이다.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파티는 의상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현타가 많이 오는 사람이에요. 의상. 너무 현타 그런- 이거 솔직히 금지시켜야 돼요. 그런 너무 거 제일 많이 잘 와요. 입어. 너무 현타가 와요. 왜냐면 뭔가에 갑자기 사회적인 체면이 생각나서 이게 그래서 너무 창피하다 이 생각에 항상 현타가 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피비님이 그런지 이채님이 그런지 강하게 저 손 잡고 의상이 제일 중요하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파티는 마치 저희가 연극할 때 연극 옷을 입는 것처럼 그쵸, 연극 입고 그쵸. 복장 체인지를 해야 돼요. 파티는 연극이에요. 하나의 세계 안에 오. 들어오는 거라고요. 저 파티만의 그 페르소나를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다음엔 좀 현타가 좀 안 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고블린 문장은 좀 약간 현타 더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빅도님이 사진 제일 많이 찍어요. 맞아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또 파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또 이제 요즘에 연말이잖아요. 근데 문득 생각이 든 게 우리는 이렇게 연말에 모이고 싶어 할까? 이번에도 약간 연말 시상식 이런 컨셉으로 사람들을 모으게 됐는데 저는 연말 연초에 그냥 혼자 집에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연말 연초에 사람 안 만나면 좀 허하긴 하더라고요. 그전엔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는 왜 유독 연말에 사람들과 만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토님은? 연말 저는 사실 사람들을 연말에 만나서 뭐 연말 정산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냥 뭔가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소중했던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랑 만나거나 아니면 진짜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랑 얼굴 보면서 한 해 동안 뭐가 있었는지 그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을 위한 뭔가 초석이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아이디어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연말 모임을 많이 하게 되고 좀 우리가 그래도 한 해 동안 잘 살아 있었다, 잘 지냈다를 좀 추억하고 좀 축하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피비님은요? 빅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만나서 그동안 잘 지냈니? 이렇게 안부를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파티 아니더라도 모임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층님은 그러면 저는 약간 모이는 구실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연말이니까. 연말이니까 한번 보자. 연초니까 한번 보자. 또 언제 만날까 하면 연말에 보자, 연초에 보자 이렇게 구실 되는데 참 좋은 구실이다. 맞아. 그래서 되게 연말과 파티가 닮아 있다. 네, 파티에서 만나자 하면은 그냥 가볍게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말에도 당연하게 만나는 것처럼 저희 재미중독자 파티도 그렇게 연말에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연한 파티가 됐으면 좋겠다 싶네요. 연말에 뭐 할 계획이세요? 저 연말에요? 파티를 찾아다니겠죠. 하이에나처럼. 그러게 아직 계획이 없어요. 연말에 뭐 하실 생각이에요? 저 기막힌 것도 하나 기획돼가지고 뭐죠? 그 연말 아니고 1월 1일에 그 저랑 같이 글방하는 분들 중에 이번에 성인이 되는 분이 있어요. 저희 성인식 하기로 했습니다. 1월 1일에. 아주 기대 중이에요. 지금. 또 파티를 또 그러니까 계획하시네요. 또 그분들도 파티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인식 합니다. 저희. 연초 성인식이네요. 연초 성인식. 딱 1월 1일이잖아요. 너무 재밌겠다. 컨셉은 블랙 앤 섹시일 것 같아요. 아니면 락스타 같이 입거나. 오. 역시 파티는 의상이죠. 그래도 의상이죠. 그쵸, 파티는 의상이다. 음. 피비님은 뭐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이번 해에 조금 많이 달려와가지고 쉴 것 같아요. 북극곰 마냥. 제발 쉬세요. 제발 좀 옛날 북극곰처럼 좀 해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밖에 돌아다니고 다니요. 네. 공부하느라고. 네, 그러면 피비님은 쉬시고 저는 성인식하고 이채님은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는 걸로.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주제 토크를 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콘텐츠 중독자들의 콘텐츠 집단 테라피 재미 테라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연말 시상식 후 여운을 유지하고 싶은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 연말 파티하면은 생각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저도 시집을 또 갖고 오긴 했는데 그냥 아무거나 갖고 오고 싶은 생각 들었어요. 저 이번에 시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연말 파티 좀 어렵지 않았나요? 아니 저는 아니요. 그랬어요? 시 말고 다른 거 갖고 오지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생각이 안 난 거죠. 그쵸. 그러면은 뭐 빗돈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어김없이 그림책을 가지고 왔고요. 네. 저는 마리아 이바시키나의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이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책은 세계의 여러 나라 국가들에서 있는 단어들에 대한 책인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가기는 싫지만 가야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 있다던가 약간 네. 그런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단어로 정의해 놓은 그런 독일 언어들이 단어들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세계에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의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나 그 문화권에서만 있는 그런 감정들을 하나의 그 문화권 사람들이 만든 언어로 표현한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별로 모아놓은 거고요. 이 책의 저자인 이 마리아 이바시키나 이름이 좀 그러네요. 마리아님이라 할게요. 이 마리아님은 러시아 네, 맞아요. 분이세요. 그래서 러시아 분이시고 제가 이분 양력을 조금 읽어보면 네 모스크바 출신의 작가님이시고 디자이너랑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시다가 독립출판사 열어서 본인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이 책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은 상하이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황금 바람개비상 최종 후보에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핫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책 하나 뭐 재미있는 거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옮겨주신 분이 되게 저는 힘드셨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모든 게 다 외국 단어들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감정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되게 잘 옮겨주셨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예전에 그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조던 스콧 그 책을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네네. 그 책을 옮겨주신 번역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지은님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말씀 전하면서 이 책의 뒤에 나온 뭔가 에필로그 같은 글이 있어요. 그거를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께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읽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 감정들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감정들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즐길 수 있도록 말이지요. 러시아어 프라즈나스티는 게으름을 뜻하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기회를 얻는 순간을 묘사하기도 하지요. 그런 점에서 프라즈나스티는 기쁨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마주치는 익숙한 순간에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으로 느끼려면 집중해서 들여다보아야 하고 생생하게 되살릴 수 있어야 하지요. 오직 그런 순간에만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아마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당신과 나 서로에게 가까운 단어를 찾거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을 나는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를 떠올려 볼까요? 아니면 스케이트를 벗었을 때 갑자기 다리가 가벼워지면서 온몸이 노곤해지는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는요? 이 기분을 어떤 말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어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싶은가요? 네. 이게 이 책의 주제이자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이 파티를 하고 나서 제일 좋았었던 순간이 끝나고 야 이거 너무 좋았다 수고했다 라고 말하는 뭔가 그 여운의 순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뭔가 언어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약간 진짜 막 시험 끝나고 나서 개운하지만 피곤한 느낌 그런 걸 표현하는 걸 뭐 이책스럽다. 저번에 우리 딥소닉 나왔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다 대변해주는 이 파티에서 느낀 감정들을 표현한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영국에서 쓰는 그 문화권에서 쓰는 단어 중에 크랙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C-R-A-I-C. 그 크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기분. 가장 편안한 사람들 속에 있어야 이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약간 그런 우리 공동체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었을 때 그 행복을 저는 파티에서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파티를 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단어이고 또 이제 덴마크 그 문화권에서 쓰는 그런 단어 중에 헤젤리흐 G-E-Z-E-L-L-I-G 헤젤리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죄송해요. 덴마크가 아니라 네덜란드네요. 네덜란드. 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감각.
자신보다 더 굉장한 것에 속해 있다는 기분. 공원에서 즐기는 피크닉, 보트 타기, 카페에서 즐기는 데이트 등 그 어떤 일에서도 헤즐리흐를 느낄 수 있다. 약간 개인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좀 더 대단해 보이고 거기서 느끼는 뿌듯함과 내가 여기 속해 있음에 되게 행복한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 같아서 전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단어들이 가장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는지도 궁금하고 뭔가 이 책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뭔가 정의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는지 그 파티가 끝나고 느끼는 감정 중에 그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인상 깊은 단어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이 책을 딱 보는데 제목이 일단 너무 좋았고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떻게 이런 제목을 그래서 너무 서정적인 제목이어서 좋았고 처음에 딱 표지를 보는데 알 수 없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죠. 거기 뜻이 뭐라고 적혀 있죠? 사랑하는 꽁슈네라고 적혀져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빗어내리는 일.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 뜻만 알고 이걸 발음할 수가 없었는데 이 책 안에 이 단어가 나와서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있고 저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네덜란드의 보르프럿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기쁜 일을 미리 짐작하고 즐거워하기. 이게 너무 우리 우리야. 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 아까 단어 뭐라고요? 보르프럿. 우리 너무 아까 보르프럿 했잖아요. 이미 지금 산속에서 티파티 하고 있는 거 너무 보르프럿 했어. 그래서 이미 상상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약간 피식 웃기도 했었고 또 라곰이란 단어도 좋더라고요. 저는 좀 짧은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웨덴의 라곰이란 단어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필요한 만큼.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쓰나 보죠. 뭐 물 주세요. 그럼 얼마 드릴까요? 라곰. 오, 너무 좋은데요? 뭔가 킹 받는데요, 약간. 왜 킹 받아요? 그 곰 이런 거 귀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식의 좀 귀여운 단어들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그럼 파티가 뭔가 끝나고 물론 파티에서도 그걸 적용할 수 있겠지만 파티 끝나고 드는 감정을 뭔가 이책님이 뭔가 단어는 아니더라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섭섭한데 안 섭섭한 느낌 이런 것처럼. 근데 진짜 어렵네요. 그렇죠. 이 단어를 만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문득 저도 이 질문을 받고서 재미 중독자라는 단어가 너무 괜찮은데요? 너무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단어가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재미 중독자나 뭐 재미에 중독된다는 단어가 이게 잘 안 붙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파티를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재미 중독자라는 단어에 뭐랄까 결을 만들고 있다?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곤하고 뭔가 끝나면 시원섭섭 피곤하지만 다시 하고 싶은 느낌. 맞아요. 그런 게 뭔가 재미 중독자가 추구하는 게 아닐까. 저는 약간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리스 말 중에 메라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깊이 녹아 들어가 진심과 영혼을 쏟아붓는 상태. 너무 재미 중독자야. 너무 재미 중독자야. 근데 이제 한국어에는 이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과몰입이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과몰입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 이렇게 뜻이 나오는데 사실 좀 부정적이잖아요. 저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 해외에 있는 이런 여기 소개된 단어들은 되게 뭐랄까 긍정적이고 그쵸. 소중하게 이렇게 이 순간을 생각하는 단어들인데 한국인이 이 과몰입이라는 단어는 좀 깔려고 약간, 만든 단어긴 그쵸. 하죠. 왜 이렇게 과하게 몰입해 이런 단어여서.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단어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쓰면 또 긍정적이게 바뀔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과몰입 대신에 이제 재미에 중독된다 이런 단어를 쓰면 되지 않을까. 너 왜 이렇게 재미 중독자야? 너 왜 이렇게 재미 중독자야? 진짜 미쳤어. 진짜 재미 중독자야. 재미 중독자인데? 그렇게 저희가 밀고 특허권도 좀 내보죠. 좋아요. 피비님은요? 우선 이 책이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오.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재밌었던 단어는 약간 어떻게 이런 감정이나 상황을 단어로 표현했을까 이런 게 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에스프리 드레스칼리에 맞나요? 비터님 이렇게 있는 거 맞나요?
Esprit de l'escalier. 오! 그게 어떤 뜻이냐면 계단을 내려오면서 떠오르는 농담. 대화를 마치고 난 뒤에야 아까 어떻게 대답했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되는 그 느낌. 피비님 잘하잖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뭔가 정말 세부적인 상황과 감정을 단어로 만든 게 저는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파티에 대해서 그거랑 맞는 단어를 좀 꼽자면 그 덴마크에 아르바이스 글라에데라는 단어가 있네요. 저는 다 약간 긴 단어를 뽑았네요. 일에서 느끼는 행복감, 남들이 얼마나 우러러보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는 것. 저희가 좀 현타 올 때도 많고 이거 왜 하지? 이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개고생이다. 예를 들면 뭐지? 누가 참석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13명이라서 컨트롤이 네네.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오셨지만 처음에 이제 좀 참여 못할 것 같아 이런 그런 리플라이가 오면 우리만 약간 진심이고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현타 올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뭐 남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가 이런 것을 진심으로 즐기고 뭔가 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약간 뭉클한 게 있었는데 이집트의 이집트. 사마르. 사마르. 저도 그거 좋았어요. 해가 저물고 나서도 한참 지난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저희 이번에 사마르 했잖아요. 우리 너무 사마르 했죠. 사마르죠. 짜자님 이 사마르의 끝판왕으로 남았죠. 그래서 그 당혹스러운 표정. 나만 남았어. 다 갔어? 저희가 이제 한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이제 게스트분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까지도 사마르를 하니까 되게 좀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마르 추진해야 돼요. 사마르 너무 좋아. 저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젊게 사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보다? 그때보다 더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쵸.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왔고 또 이 책의 특징은 이 마리안 님이 일러스트레이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이제 그 단어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페이지마다 그 국가의 느낌이 나는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되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꼭 연말에 한번 읽어보고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단어에 꽂히는지 한번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책님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이번에도 시집을 갖고 왔는데 시집 중에 있는 시 한 편을 읽으려고 해요. 오늘 읽고 싶은 시는 이재니 시인의 잊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 라는 시집에 있는 잊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 라는 시입니다. 우선 이 시를 읽고 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잊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 잊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 노인의 마음을 생각한다. 아침이 되면 머리에 흰 가루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노인의 마음으로 노인의 길을 걸으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손과 발이 얼어붙고 걷다 보면 어느 결에 허리가 굽어 있다. 이 고독이 감옥 같습니다. 말을 나눌 곳이 없어서 종이를 낭비하고 있다. 잊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 아직 쓰이지 않은 종이는 흐릿한 혼란과 완전한 고독과 반복되는 무질서를 받아들인다. 손가락은 망설인다. 손가락은 서성인다. 노인의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 노인의 마음으로 적어 내려간다는 것. 휘파람을 불 때도 노인의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때도 노인의 마음으로. 노인은 어쩐지 외롭고, 노인은 언제나 다리가 아프고, 노인은 짐짓 모르는 척 고요히 물러나고, 노인은
노인의 마음으로 가만히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나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인의 마음은 망설임을 갖고 있고 노인의 마음은 말하지 않는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노인의 마음으로 거리를 걸으면 잊지도 않은 문장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잊지도 않은 문장은 잊지도 않은 문장으로 다시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나는 점점 더 붙박인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은 차고 구름은 자고 나무는 잎을 만나지 못하고 비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흰 가루는 점점 더 수북이 쌓입니다. 잊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 거리로 나서면 다시 돋는 잎사귀 곁으로 노인의 마음이 스쳐 지나간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이 시를 읽으셨어요? 이쪽 근데 이 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왜요? 했습니다 하다가 했다. 맞아요. 했습니다. 약간 이중인격으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게 좀 있죠. 근데 저도 묘하게 의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노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는 뭔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서술자가 되면은 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었고 피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노인의 마음으로라는 이제 문장이 나타날 때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나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인은 언제나 다리가 아프고 뭐 이런 뭔가 좀 노쇠해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반대로 또 잊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라는 뭔가 아름답다라는 내용도 같이 동시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읽었을 때는 노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노인의 마음이라는 게 진짜 뭘까? 어떤 느낌일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뭔가 나이 들면은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그냥 어림짐작하는 거 아닐까? 노인의 마음이라는 거는 진짜 어떨까가 되게 궁금해졌고 동시에 나는 약간 젊은이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약간 자아 성찰도 좀 했어요. 왜요? 젊은이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뭔가 그렇게보다 젊은이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뭔가 좀 노인의 마음으로와 반대로 뭔가 젊은이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다. 미추님이 이 콘텐츠를 왜 가지고 왔는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우선은 이 시집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 시의 제목인 잊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 라는 문장이 아름다워서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아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어디였죠? 그 아까 그림책 얘기하다가 네덜란드의 보르프펫 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기쁜 일을 미리 짐작하고 즐거워하기. 그런데 이 문장도 어쩌면은 잊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를 생각하는 문장을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은 아름답다. 근데 저 이 아름답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잊지도 않은 문장은 슬프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잊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런 게 참 이런 태도가 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오게 됐고 뭔가 이번에도 연말 시상식을 준비하면서 되게 부침도 많았고 그쵸. 이걸 왜 해야지 싶기도 했지만 또 이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상상하는 게 참 즐겁고 소중하다는 거를 이번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즐거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왔을 때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즐거워하실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파티 플래너의 자세잖아요. 우리 정말 전문 파티 플래너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는 계속 아마 화자가 노인이 아닌 것 같은데 노인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를 엄청 좀 진지하지만 너무 감정적이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인의 묘사가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잊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라는 거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연말에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이 연말에 뭐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하잖아요. 아까 빗도님도 질문했던 것처럼. 그런데 막상 이제 어떤 생각을 할지, 그리고 누구를 생각할지는 이렇게 이 시에서 노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에 대해서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시의 제목처럼 무엇은 아름답고라는 문장으로 연말에 대한 생각을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 연말엔 무엇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뭐뭐에 대한 것은 아름답고. 저는 이번에 연말 시상식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 이런 거. 다 같이 의상을 준비하는 것은 아름답고. 아, 좋다. 네. 저는 아까 피비님이랑 비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뭔가 의상을 준비하고 파티 직전에 게스트 오기 전에 우리끼리도 잘 몰랐잖아요. 서로 무슨 의상 갖고 온지. 근데 딱 입고서 나 어때? 하면서 이렇게 너무 보여주는 아름다워. 게 되게 아름다운 풍경이더라고요. 사실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풍경이지만 이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는 게 또 좋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생각나는 그런 장면 있으신가요? 연말이나. 무엇을 선물할지 생각하는 시간은 아름답고. 저는 그러니까 저희 내년 목표기도 하고 그냥 올해 생각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내년에는 조금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각자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되게 사랑을 주고 싶어요. 약간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서.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안아주는 게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게 싫어하는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조금 더 헤아리면서, 사람 한 명 한 명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 맞춤으로 어떻게 내가 사랑을 좀 더 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는 해가 되고 싶어서, 그 또 대표적인 게 좀 선물을 주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멋진데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하는 것은 아름답고. 좀 단어를 좀 까먹었는데 그 선물하는,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피비님은요? 저는 이 순간은 아름답고로 할래요. 오. 왜냐면은 이번 연말이 유난히 뭔가 센치해지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희 늘 약간 사무치지 않았나요? 아니, 그때는 4월 봄이었거든요. 그리고 빗도님이 원래 겨울에 되게 센치해지시고 여름에 이제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람이 좀 무던하다 보니까, 안 무던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기복이 잘 있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유난히 이번 연말은 너무 센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그림책 제일 좋았다고 했잖아요. 되게 힘이 되는 그림책이었어요. 뭔가 그런 감정에. 궁금했어요. 왜 감동이었어요? 이 그림책이? 제가 방금 말한 이 순간은 아름답고를 다시 한번 뭔가 깨닫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서 이 책 맨 앞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는 바람을, 다가오는 설렘을, 흐르는 물결을 믿고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기.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까맣게 지우고 지구라는 행성을 기억하기. 라는, 이걸 보자마자 감동했어요. 내가 이거를 잊고 있었구나 하면서. 맞아. 그래서 뭔가 연말이 사실 끝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정해놓은 거지.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에도 그냥 이 순간순간을 기억하기, 소중히 생각하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비로소 오늘 약간 그거를 깨달았어요. 미또님 덕분에. 근데 이 책 정말 좋죠. 피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연초를 만들어놨지만 끝과 시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그냥 이 순간만 있는 거지. 재미준덕자 원력으로 오늘을 한 해 중순으로 해도 돼요. 맞아요. 파티가 중심이야. 파티가 중심이니까. 좋은데요? 그렇네요. 네, 오늘 저희 재미중독자 연말 시상식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파티에 목숨을 거는 이유, 연말에는 왜 모이고 싶어 하는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소감 한번 나누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이층님은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저는 뭐 저희 시즌 4 첫 번째 방송처럼 확실히 이게 되새김질하는 게 재밌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그냥 떠올리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기만 해도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리할 수도 있었고 앞으로 뭘 할지 계획도 해보고 이 순간도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 저희가 또 순간을 기록해서 남기고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좋은 행위인 것 같아요. 맞아요. 피비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녹음? 저도 이책님 말씀대로 1시간 반 동안 이걸 꼭꼭 씹어 먹으면서 되게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배불러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지금 배가 되게 고프지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또 앞으로도 이제 100발 될 때까지 자주 만들고 매번 꼭꼭 씹어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킹님이 그때 파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몇 살까지 이러고 있을까? 이러고 놀까 궁금하다고. 근데 최대한 오래 놀았으면 좋겠네요. 저희 죽을 때까지 놀아야죠. 제 장례식도 파티처럼 해주세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세 명 거는 다 파티로 하도록. 좋아요. 저 역시도 이 드는 생각은 이 책이랑 PB랑 함께해서 다행이다. 뭐야. 최고의 조합이에요. 왜냐면 각자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층님은 제 기분 업앤다운까지 다 PB님이랑 분석하잖아요. PB님이 심지어 마피아 게임 하면 제 얼굴 보고 딱 제가 마피아인지 시민인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투명해요. 그 마피아 게임하면 두 사람 깍두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자격이 없어요. 마피아를 할 자격이. 그래서 이런 나랑 같은 뜻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다시 드네요. 그러게요. 저도 감사하네요. 두 분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히 재미해요. 재미합시다. 재미합시다 여러분. 재미중독자구나. 너 재미중독자냐? 너도? 야 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재밌게 사는 날이 올까 재미의 중 네, 오늘 재미중독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연말 시상식 참여해주신 게스트분들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도 파티 같은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2024년에 봐요. 2024년에 봐요. 같이 중독돼봐요. 우린 재미 중독자. 우린 재미 중독자.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중독자입니다.